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라진 재벌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이 신문 기사는요, 경향신문 1966년 기사인데 우리나라의 10대 재벌, 당시 10대 재벌을 여기 지금 꼽아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나라 10대 재벌로 손꼽히는 것은 삼성재벌, 이병철, 럭키, 구인회, 개풍, 이정림, 삼호, 삼양, 금성, 흥한, 대한, 동양, 판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도 그 이름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은 3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재벌의 재벌 랭킹에 항상 들어가는 기업은 그 중에서도 삼성과 당시 럭키 둘밖에 없습니다. 럭키는 지금 이제 LG와 GS로 나뉘었는데 둘 다 10대 재벌 안에 들어가지요. 삼양이 이제 재벌에서는 조금 밀려나서 중견기업 형태로 남아 있는데 오늘은 뭐 이걸 다 다루기보다는 개풍, 삼호, 삼양 정도만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해요. 사실 넘어가기 전에 흥한의 박흥식이라고 있는데요. 그 일제강점기 때 조선 최고의 갑부는 바로 박흥식 회장이었습니다. 화신백화점 한 1980년 정도까지 종로 2가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금 종로 타워 있죠? 그 자리가 과거에 화신백화점 자리였습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5개의 백화점이 서울에 있었는데 그중에 유일한 한국인이 설립한 백화점이 바로 화신백화점이었어요. 당시 아주 유명한 큰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뭐 흔적이 없는 그러한 기업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재벌이 어떻게 해서 재벌이 됐는가 잠깐 한번 따져보면요. 원래 일제강점기 때 포목상이나 양조장 하는 사람들, 뭐 건어물, 첨가물 도매를 크게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상인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재벌이 되려면 상공인이 돼야 되는데 공장이 필요했죠.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큰 기회가 오죠.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나라를 떠나가면서 남겨놓은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적산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을 불화받아 가지고 공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미국의 원조가 중요하죠. 그래서 생산 자재를 받아서 그걸 가공해서 되팔고 그다음에 차관을 받아서 그거로 공장을 짓고 그다음에 또 성장을 하면서 다른 기업을 인수하려면 또 큰 돈이 필요하잖아요. 대출 받아야죠. 관료들의 허락 없이 되겠어요? 그래서 특혜 대출이었죠. 상당 부분은. 그리고 수입 독점권을 받는 게 그들이 재벌이 되는 그러한 지름길, 거의 뭐 공식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라져간 재벌 첫 번째 개풍그룹. 삼성, 삼호와 함께 한때 대한민국 3대 재벌로 불리었던 개풍이 되겠습니다. 이정림 회장, 이 만든 회장인데 이분은 원래 이제 그 고무신 도매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포목점하고 주한미군의 얼음을 납품을 해서 큰 돈을 또 벌었죠. 그래서 대한양회 시멘트 회사죠. 대한유화, 탄광, 그다음에 한국제철, 포항제철 생기기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최대 제철 생산 공장이었죠. 그리고 지금의 서울은행을 한때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금산분리 조치가 이제 그 원칙이 지켜지고 있는데 당시에는 재벌이 은행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한때 은행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큰 재벌이었어요. 이병철 회장과 함께 한국 경제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 맞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전경련 초대 회장을 하고 이정림 회장이 두 번째로 전경련 회장을 맡아서 했죠. 그래서 당시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4대 문안 상권은 화신의 박흥식이고 나라박 수출은 개풍의 이정림이다. 그 정도로 인정받던 재벌이었죠. 자, 1990년 작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정직한 대물림으로 언론에 등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겨레 신문인데요. 중소기업 사상 최대 상속세 화제. 대한유화 278억 정직한 대물림. 이게요. 얼마나 엄청난 액수냐 하면 그동안 상속세액 최대 액수는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의 유가족이 낸 176억.
그 돈의 1.5배가 넘는 액수를 낸 거죠. 자, 다음 삼성 계풍과 함께 3대 재벌이었던 3호 정재호 회장이 만든 회사죠. 3호공업 조선방직. 이것도 이제 적산 기업이었죠. 부산에 있는 적산 기업이었는데 여러분 지금도 부산 가면요. 범일동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범일동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조방압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 범일동에 가면 지금 시민회관이 있어요. 그 자리가 과거 조선방직 그 공장터였죠. 조방 앞에는 낙지볶음집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셨어요? 조방낙지라는 집이 있죠. 예, 그게 유명한 낙지볶음 동네였습니다. 자, 무역도 했고 통신 계명대 설립했고 3호도 과거 한때 지금의 SC제일은행을 가지고 있기도 했죠. 근데 사업을 뭐 크게 잘 했는데 이기붕, 그러니까 이승만 시대의 부통령 실력자죠. 제2인자 친분이 있어서 더욱더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결국 그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5.16 쿠데타 후에 부정축제자로 낙인이 찍히고요. 결국 1970년대 들어서 반사회 기업인으로 구속이 됩니다. 그리고 그룹은 1973년도에 일찍이 해체하게 되죠. 재밌는 게 이제 그 정재호 회장은 돈은 잘 벌었는데 사람 관리는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게 결국 이제 해체의 길로 가게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 3호 무역의 이제 계열사죠. 정상희 회장이 있었는데 자기의 부하 직원들까지 데리고 그 당시 경쟁 재벌이었던 삼성으로 이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에 가서 삼성물산 사장하고요. 삼성전자의 초대 사장을 또 하죠. 근데 며느리를 맡게 되는데 이병철 회장과 사돈이 됩니다. 그래서 신세계 이명희 회장이 이제 며느리고요. 그래서 손자는 지금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이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삼양사라고 하기도 하죠. 김현수 회장은 앞에 두 회장들보다는 좀 나이가 더 많아요. 1896년도에 태어난 인물인데 동아일보와 고려대를 설립한 유명한 정치인 김성수의 동생입니다. 호남의 대지주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삼수사를 설립을 했는데 이름을 바꾸죠. 삼양사로. 그래서 농장, 염전, 방직, 제당 공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그 해외 기업 설립 그 생산 공장을 만듭니다. 만주에 만들었죠. 근데 이제 해방 이후에 반민특위에 체포가 됩니다. 그 형인 김성수가 친일 반민족 행위자라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죠. 뭐 사실 동생도 못지 않았어요. 그 이제 논란의 그 대상이 된 거는 흥하보국단, 임전보국단 같은 조선 청년들에게 태평양 정전에 학도병으로 참전을 해라 라고 이렇게 권하는 글과 강연을 하고 다녔던 그러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해방 이후에 반성을 했다고 해서 별일 없이 기업 활동을 좀 할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장남은 이제 김상준이라고 고려대 체육계의 대부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차범근을 고려대로 데려오고 그다음에 농구 선수 나중에 고대 감독하죠. 유명한 박한 감독을 데리고 오기도 했다고 하고요. 아이스하키부를 만들어서 지금도 고대 아이스하키 경기장에 가면 김상준 회장의 그 흉상이 있다고 하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전두환 시절에 국무총리를 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아들은 농구협회 회장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삼성과 그 럭키, 그러니까 LG와 GS를 제외하면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는 기업이 삼양인데 사실은 사라질 뻔도 했고 이승만 정부로부터 좀 탄압도 당했어요. 왜냐하면 그 형인 김성수가 당시 야당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일단 동아일보라는 뒷배경이 있었고 그다음에 정치인 형 그리고 그 형이 창당을 하는 데 관여했던
한국민주당, 예, 한민당이라고 하죠. 많은 학자들은 지금 민주당 계열 정당의 시조 정당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 덕에 탄압도 받았지만 또 결국 버틸 수 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예, 오늘 사라진 재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여러분 뭐 어떠셨어요? 뭐 괜찮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